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16강 표시, 지금까지는 여러가지가 다양하게 어디 올라왔었는데, 앞으로는 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이해하기가 좀 편해지실 겁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나머지 한 지금 절반 정도 됐으니까 나머지는 정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하나씩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항공안전법 제17조에 보면은 항공기 등록 기호표 후 부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소유자 등은 어디 법규 전문 용어입니다. 소유자, 우리 보통 할 때 보면은 소유자 띄고 등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법규에는 이렇게 소유자 등은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 등록 기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기에 붙여야 한다. 여기에서 항공기를 내가 구입했다 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등록 번호나 그런 것들을 적당히 내 마음대로 쓰거나 그리거나 붙여서는 안 되고, 형식도 정해져 있고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항상 나오는 것이 누구든지 이 항공기에 붙인 등록 기호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가 있는 동안에는 등록 기호표가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12조에 보면 등록 기호표 후 부착이라는 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 규칙, 앞에는 항공안전법이었고 이제는 시행 규칙이죠. 규칙에 보면은 등록 기호표 부착이라는 게 있는데,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소유자 등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 소유자 등이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강철 등 내화 금속으로 된 등록 기호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그렇게 시행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내화 금속이라는 것은 설령 불이 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는 그들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금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강철 등 내화 금속으로 되어야 한다. 크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크기도 중요합니다. 가로 7cm, 세로 5cm, 그러니까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등록 기호표는 강철이나 내화 금속으로 된 등록 기호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크기는 가로가 7cm, 세로가 5cm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이는 장소는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도 가끔 작은 항공기는 있습니다. 뭐 무인 항공기도 있겠죠.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주 출입구 윗부분에 안쪽에 붙여 있습니다. 항공기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안쪽 위에 붙일 수 있도록, 그것이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항공기 출입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는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동체라는 게 몸체죠. 몸체 외부 표면에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등록 기호표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국적기호, 우리 뭐 대한민국 거라 하면은 뭐 HL, 뭐 호텔 리마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 또는 등록보호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명칭을 적어야 한다. 보통 보면은 국적기호였고 호텔 리마, 그 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 네 자리에 뭐 아라비아 숫자, 아니면은 뭐 적은 기종 같은 경우는 첫 자는 뭐 영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 C161 뭐 그렇게도 나오기는 한데, 대부분 대형 기종은 아라비아 숫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항공안전법 국적의 표시,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제18조에는 국적의 표시, 여기 그러니까 시행규칙, 여기 등록 기호표에 보면은 국적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국적을 어떻게 표시하냐, 이제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항공기를 예를 들어서 모든 항공기에 해당되는데, 뭐 제작자, 연구기관에서 연구 개발 중인 경우에도 해당하는 항공기는 등록 기호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국적 표시는 예를 들어서 등록 먼저 항상 먼저 두자로 우리나라 교통 두자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N,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JA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호텔 리마 HL입니다. 국적 기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등록 기호를 적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글씨를 멋있게 한다고 뭐 이상한 뭐 저 장식체 글씨 쓰면 안 되고 정확하게 바로 확인이 가능한 로마자 대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로마자 대문자가 그냥 우리 보통 고딕체라 할지 뭐 그런 식이겠죠. 자, 그래서 장식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멀리서 봤을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니까 국적 기호는 로마자 대문자 HL로 표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등록 기호의 첫 글자가 문자인 경우에 국적 기호와 등록 기호 사이에 붙임표를 삽입해야 한다. 첫 기호, 등록 기호 첫 기호가 문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아라비아 숫자 4자인데 엔진의 종류나 비행기 종류에 따라서 처음 두 자리는 4자리 중에서 앞에 두 자리는 기종 어떤 비행기 형태인가, 그 다음에 엔진의 수 뭐 그런 것이고 뒤에 두 자리가 일반적으로 일련 번호입니다. 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번호는 지워지지 아니하고 배경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노랑 바탕에 예를 들어서 뭐 주황색으로 글씨 쓴다거나 그래서 안 되겠죠. 노란색 바탕에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색깔이야 노란색으로 칠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까만색으로 한다 할지 보통 하얀색에 까만색으로 한다 할지 시인성 우리 눈에 바로 띄는 그런 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호를 적을 때도 그냥 인쇄소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글씨체로 해주라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안전법 18개 보면 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여기에서 누구든지 국적, 등록 기호 및 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운항하는 비행기는 국적 기호, 등록 기호, 소유자 성명 이런 것이 표시가 돼야 한다 그런 말이죠. 다만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신규로 제작하는 경우 지금 현재 아직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된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전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조에 보면은 예외적으로 가망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이제는 여러분이 가망증명이 뭔지는 알 수 있죠. 운항에도 좋다 하는 허가라 있죠. 성능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가망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는 뭐냐면은 외국 항공기의 국내 사용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항공기, 외국 항공기인데 국내 사용 어떤 단서 조건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항공기가 반드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망증명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수리, 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우리나라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수출할 것은 가망증명을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어떤 그 가야 할 곳에 맞춘다 할지 몇 가지 있겠죠.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가망증명을 신청한 항공기, 우리 국적이 취득하기 전에는 우리 국적에 우리나라 비행기에 해당하는 가망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가망 조건에 의해서 가망증명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외국 항공기 국내 사용 단서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항공기, 외국 항공기인데 우리나라 어떤 단서, 사용 단서의 어떤 특수한 목적에 따라 쓴다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별도 가망증명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수리, 개조 또는 제작한 후에 수출할 항공기, 우리나라에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수출할 항공기니까 수출 조건에 맞는 조건으로 가망증명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서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아직은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에 가망증명을 신청하는 항공기, 이런 경우는 취득한 다음에는 다시 또 어디 가망증명을 받으면서 운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14조에 보면은 등록부 표시 위치.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어떤 주 출입구가 있을 때는 안쪽 위에 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는 세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제 비행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알 것은 주로 주 출입구 위쪽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나온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비행기와 활공기의 경우에는, 활공기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정하지 않고 어떤 바람의 힘에 의해서 계속 날아가는 그런 얘기를 비행기 조건이죠. 비행기와 활공기의 경우에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또는 주 날개와 동체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어떻게 하냐? 주 날개에 표시할 때는 위치,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주 날개, 가장 큰 날개 양쪽에 있는, 거기 할 때는 오른쪽 날개 윗면, 오른쪽 날개는 윗면에다가, 그 다음에 왼쪽 날개 아랫면에, 그러니까 그 두 군데를 표시하는데, 오른쪽 날개 쪽에는 위쪽에다 표시하고 왼쪽 날개는 아래쪽에다가 표시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 날개의 앞끝과 뒤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 말은 가운데 부분에다가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등록부 윗부분이 주 날개의 앞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 등록부 윗부분이 주 날개의 앞끝을 향하게, 읽는 방향을 얘기했죠. 다만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서 보조 날개하고 플랩에 걸치다 그 말은, 보조 날개 플랩은 움직이니까 실제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경계가 있어 가지고 접어져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라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는 대개 이제 우리 꼬리 날개에도 등록기호를 표시합니다. 그럴 때는 수직 꼬리 날개의 양쪽 면에, 수직 꼬리 날개 할 때는 꼬리 날개에서 위로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쪽은 양쪽 면에, 꼬리 날개의 앞끝과 뒤끝에서 5cm 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수평으로 해도 되고 수직으로. 대개 꼬리 날개는 수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평으로 하면은 접어진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 끝에서 5cm 이상 떨어지도록. 그 말은 딱 붙어버리면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띄기 좋게. 그럼 동체에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냐? 동체, 몸체에 표시할 때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 면에 수평 안전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가로로 하거나 세로로 할 수 있는데, 대개는 동체는 가로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헬리콥터의 경우는 어떠냐?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읽으면서,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동체 아랫면과 동체 옆면에 표시해야 한다. 동체 아랫면, 밑에서 봤을 때 보이는, 우리 헬리콥터는 큰 날개가 없으니까 동체 아랫면에, 그 다음에 동체 옆면에. 우리 비행기는 어떻게 나와서 일반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비행기에는 양쪽 주 날개에다가 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 날개는 위쪽에, 다시 말해 하늘 쪽에 하고, 왼쪽 날개는 우리 땅 쪽에, 아래쪽에다가 표시를 한다. 비행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가 없으니까 일단은 수평 안전평과 수직 안전판에다가 표시를 한다 했는데, 이거 우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부호의 높이, 표시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등록부 높이나 글자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 문자는 띄게 한 50cm 하고 숫자는 그냥 적게 30cm 한다 한 게 아니라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 항공기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높이는 다음 각 호에 구분된다 했는데, 예를 들어 비행기와 활공기, 우리가 사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큰 날개에 표시할 때는 50cm 이상이 돼야 한다. 크게 써야 한다고 말입니다. 50cm 이상. 그 다음에 수직 꼬리 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할 경우는 30cm 이상이 돼야 한다. 자, 크기가 우리 비행기 할 때는 주 날개는 50cm, 수직 꼬리 날개나 동체 할 때는 30cm 이상, 50cm 이상, 30cm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뭐 헬리콥터도 마찬가지 50cm 동체 아랫면에는 넓은 면이 있으니까 50cm, 옆면에는 뭐 30cm 있는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은 등록 부호의 어떤 표시 위치, 높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얼마나 어디 부호가 폭이 얼마나 두꺼운 글씨로 써야 하냐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숫자의 어떤 문자 숫자 폭이나 선의 굵기 간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폭이라 할지 아니면은 중간에 우리가 저 한국에서 있는 호텔 리마 HL 하고 뭐 다시 뭐 붙임표 그것을 빼기 기호로 붙일 수 있다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문자하고 숫자 높이의 3분의 2 다만 영문자 I자와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한다. 그 말은 굵기가 문자 숫자 높이의 3분의 2가 돼야 한다. 여기도 폭이나 글자의 어디 높이만 지금 50cm 얘기했죠. 그러면 폭도 50cm냐 그게 아니라 폭은 문자 여기에서 숫자 높이의 3분의 2입니다. 50cm에 3분의 2면 얼마 됩니까? 한 36cm나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세로로는 길고 가로로는 좀 좁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똑같이 영문자 I자는 아라비아 숫자 1자도 하면 I자는 네모가 될 것이고 숫자 1자도 네모가 되버리겠죠. 3분의 1이면 멍텅멍텅이 되니까 I자와 1자는 제외한다. 높이의 3분의 2 폭은 글씨 폭은 가로가 3이면 세로는 아니다. 세로가 3이면 가로는 2 그런 말이죠. 높이가 50cm면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뭐 36cm나 되는지 아무튼 3분의 2 그렇게 돼 있고 다만 영문자 I자와 아라비아 숫자 1자는 그렇게 똑같이 적용해보는 숫자가 아니라 이상하게 까만 네모가 돼버리니까 제외한다. 선의 굵기는 문자 및 숫자 높이의 6분의 1이다 이겁니다. 선의 굵기는 문자나 숫자 높이의 6분의 1 50cm의 6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8cm나 뭐 되겠는가요? 8cm는 얼마? 6분의 1 그 굵기로 해야 한다.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은 한눈에 바로바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 붙이거나 너무 뚝뚝 띄워버리면은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간격은 문자 및 숫자 폭우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간격은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문자 폭이 예를 들어서 40cm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cm 이상 떼야 한다. 10cm 이상 20cm 이하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니까 약간씩 문자하고 숫자 사이사이를 띄워라 그 말입니다. 딱딱 붙이면 읽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 17조에 보면 등록 부호 표시에 예외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어떤 조건이 있긴 있는데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크기는 준알기에 표시한 경우 50cm 이상에 표시한다 했죠. 50cm 이상 크기. 그 다음에 솔직히 꼬리 날개는 30cm였고 그럼 여기에서 글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 높이의 3분의 2 폭은 그럴 때 영문자 I자하고 아라비아 숫자 1자는 그 제한에 적용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어떻게 하냐 6분의 1이다 높이의 6분의 1이다 뭐 몇 가지 안 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폭은 문자나 숫자 폭은 숫자는 여기 간격은 숫자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조금씩 띄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예외는 뭐냐면은 이런 규정이 있지만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표시 위치나 높이나 폭을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무표시 등의 죄 표시를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방금 말했던 여러가지 조건에 따르지 않거나 표시를 아니한 경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18조라는 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18조입니다. 그런 조건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그렇게 해서 운항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문자 숫자도 우리가 1년 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자동차 번호판도 그렇죠. 우리가 번호판 마음대로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등록부호 표시 방법 중에 틀린 거 뭐냐? 첫 번째, 등록부호 표시 글씨는 가로 세로 5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주날개 50cm는 맞는데 높이는 3분의 2 3분의 2로 이제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가로 세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폭은 높이의 3분의 2로 하고 i하고 1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게 아니라 뭐 i자 1자는 제외하고 폭은 높이의 3분의 2다. 50cm다 하면은 폭은 아까 세로가 50cm면 가로는 아까 18cm 아니죠. 36cm 뭐 그 정도 얘기를 했었죠. 3분의 2. 그 다음에 i자와 1자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것은 맞은 듯 하지만 틀린 겁니다. 가로 세로가 다 똑같이 50cm 아니죠. 세로는 3분의 2 폭은. 그 다음에 세로가 폭이 3분의 2. 그 다음에 비행선의 경우에는 선체 또는 수평 안전판과 수직 안전판에 표시한다. 맞고, 헬리콥터의 경우는 날개가 없으니까 동체 아래면과 옆면에 표시한다. 비행기와 활공 경우에는 주날개, 꼬리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부호에 사용하는 문자, 숫자, 서로 표시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얘가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등록 기호는 국적 기호 HL 다음에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뭐 일반 큰 항공기는 아라비아 숫자 맞는데 경량 항공기 그런 경우는 뭐 C 뭐 161 뭐 그런 식으로 C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에 있는 그 내자의 어떤 숫자 중에서 앞에 숫자는 기종 어떤 기종과 엔진의 숫자로 되니까 다 숫자 내자가 숫자인 경우는 되게 대형기는 내자가 숫자인데 작은 것은 앞에가 뭐 C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적 기호는 HL이다. HL이다. 맞죠? 호텔 리마. 우리나라 기호는 HL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뭐냐면 등록부호 높이는 주 날개 50cm 이상이다. 맞고, 수직 꼬리 날개는 30cm 이상이다. 맞습니다. 틀린 게 뭐냐면은 비행기 주 날개 양쪽 위아래에 표시한다. 그건 아니죠. 오른쪽에다는 위쪽에 표시하고 왼쪽 날개는 아래쪽에 표시한다 했죠. 등록부호 표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격과 폭은 1500m 거리에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이런 말은 없었죠. 1500m 거리에서 뭐 간격과 폭을 가는 게 아니라 크기가 50cm 이상이어야 한다. 꼬리 날개나 동체에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그것이 있었지 뭐 1500m에서 볼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니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맞는 것은 폭은 다시 한번 정리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폭은 문자 및 숫자 높이의 3분의 2다. 맞죠? 다만 아라비아 숫자 중 1이나 영문자 I자는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선의 굵기는 문자 및 숫자 높이의 6분의 1이다. 맞습니다. 굵기가 너무 굵어버리면 글자 못 읽겠죠. 6분의 1. 간격, 글자하고 띄어쓰는 간격 및 각 기호 폭은 기호 폭은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이다. 맞습니다. 틀린 것들은 그렇게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적기호 표시는 뭐 코리아이다.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국적기호는 HL, 뭐 미국 같은 경우는 N,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뭐 JA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표 표시 방법 중에서 틀린 것은 했는데 뭐 이런 가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인데 이제는 뭐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기호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항공기구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등록기호 구성이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표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선명하게 표시한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국적 등의 표시는 국적기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록기호 순으로 표시하고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국적기호는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해야 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잡한 용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세부적으로 하면은 이제 정리하는 관계니까, 하반기, 이제 후반기 지금 32 강좌로 돼 있죠. 지금 이번이 16번째 강좌인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후반으로 가서는 하나하나 정리하는 이제 과정이니까 훨씬 이해가 쉽고 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